어머님, 저희 금방 가봐야 해서요. 또였어요. 시댁만 오면 5분 만에 집에 간다고 일어나는 며느리 민서가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민서야, 안 들어와? 약속이 있어서요. 잠깐만 인사드리고 갈게요. 태연하게 대답하는 민서를 보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느 날은 태민이가 실수로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민서가 시댁이랑 가까워지기 싫다고 해요. 일부러 빨리 가는 거였어요. 시댁과 가까워지기 싫다고요? 결혼했으니 이제 가족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매번 와서는 5분도 안 되어서 가려고 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순옥입니다. 올해 63이에요. 남편과 함께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죠.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죠.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참 소중해요. 우리 아들 태민이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째거든요. 처음 며느리 민서를 소개받았을 때만 해도 참 예뻤어요. 키도 크고 웃는 모습이 밝아서 우리 태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해요. 아들 부부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얼굴 보러 오는데 올 때마다 민서의 표정이 굳어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벌써 어색한 기색이 역력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달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시계를 자꾸 확인해요. 민서야, 차라도 한잔 할까? 아, 괜찮아요. 곧 나가야 해서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와서 앉은 지 채 5분도 안 되어서 벌써 일어날 채비를 하죠. 처음에는 바쁘구나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할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태민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민서한테 말을 걸어봤는데요. 민서야, 요즘 몸은 괜찮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네, 아, 괜찮아요. 대답은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는 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죠. 뭔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태민이가 돌아오자마자 민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 우리 이제 갈까요? 엄마, 저희 먼저 가볼게요. 태민이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남편도 눈치를 챘어요. 아들 부부가 나간 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며느리가 우리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요. 며느리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일요일 오후에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했어요. 민서야, 이번에 새로 생긴 카페 있잖아. 같이 가볼까? 저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해요.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웃지도 않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태민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 순간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신문을 더 세게 넘기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결국 그날도 민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이제 갈게요. 아직 오후 2시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태민이도 점점 어색해져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두 시간은 앉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잠깐 들렀다가 가는 수준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결혼 초기에는 민서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엄청 친근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렇게 티를 내면서 불편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점 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태민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민아, 민서가 요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엄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민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오후에는 동네에서 아는 분을 만났어요.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 앞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가 아예 오지 않게 되면, 그러면 태민이는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요즘 들어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아들 부부가 오고 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있어요. 아마 남편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 미묘한 불편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번 주 토요일도 아들 부부가 온다고 했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을 다잡고 준비했죠. 혹시나 해서 민서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몇 가지 더 준비했어요. 오후 2시쯤 현관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태민이가 먼저 들어오고 민서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서의 인사는 여전히 의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바로 거실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마치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민서야, 어서 들어와. 오늘 갈비찜 해놨어. 아, 네. 대답은 했지만 표정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살짝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소파에 앉자마자 민서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시간을 확인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따라주는 동안에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민서야, 차 마셔봐. 오늘 새로 산 건데. 네, 감사해요.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에만 들고 있었죠.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굴렀어요. 자, 와서 먹어요. 갈비찜이랑 나물도 많이 해놨어요. 태민이는 일어났지만 민서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민서야, 안 와? 아, 저는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안 고파요. 거짓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배가 안 고플 리가 없거든요. 그냥 먹기 싫다는 뜻이었죠. 태민이가 당황한 듯 민서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봐.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정말 배불러요.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죠. 결국 태민이 혼자 식탁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져서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민서는 계속 거실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가끔 시계를 보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견딜 수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서야,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죠. 태민이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왔을 때 민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오빠, 우리 이제 갈까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아직 오후 3시도 안 됐는데 벌써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온 지 1시간도 안 됐거든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그래? 아니에요. 정말 가야 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루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다는 게 너무 뻔했죠. 태민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가볼게요. 그래, 알겠어. 조심히 가. 웃으며 배웅했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아들 부부가 나간 후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정말 심했네. 그러게 말이야. 음식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며느리가 우리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오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서의 차가운 표정, 음식을 거부하는 모습, 빨리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민서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에 태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어제 민서가 많이 피곤했나 봐. 아, 네.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혹시 엄마가 뭔가? 아니에요, 엄마. 정말 바쁜 것뿐이에요. 태민이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주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나 해서 민서가 좋아할 만한 선물이라도 사볼까 생각해봤지만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민서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남처럼 느껴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평소에 뭘 하며 지내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물어보려고 해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요. 며칠 후에 시장에 갔다가 민서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샀어요. 딸기랑 방울토마토였는데 젊은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예쁜 접시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 이런 것도 부담스러워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관심이 없다고 할 것 같고, 뭔가 해주려고 하면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만난 이웃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요, 쉽지 않아요. 세대가 다르니까요. 그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봐도 뾰족한 해답은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혹시 내가 뭔가 무서워 보이나? 아니면 까다로워 보이나?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며느리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글쎄, 나도 모르겠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이러다가 태민이까지 멀어지면 어떻게 해? 남편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만 저었죠. 이제 아들 부부가 온다고 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요. 또 어색한 분위기가 될까 봐서요.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워졌어요. 이게 정말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민서가 정말로 우리를 피하고 있는 걸까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더 답답해요. 이번 주말에도 아들 부부가 온다고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좀 늦게 왔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요. 태민이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민서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작게 고개만 숙였죠. 괜찮아. 어서 들어와.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민서가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거든요. 얼굴도 찌푸려져 있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거실에 앉자마자 민서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차를 가져다 줘도 고마워하지도 않았죠. 민서야,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네, 좀 피곤해요.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태민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민서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친정 가야 해서 일찍 가요. 시댁에서 오래 있으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댁에서 오래 있으면 힘들다고요? 우리가 뭔가 힘들게 한 적이라도 있나요?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냥 좀 그래요.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죠. 태민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분위기가 이미 어색해져 있었어요. 민서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오빠, 우리 이제 갈까요? 벌써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친정에서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태민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민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답답해요. 집도 좁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집이 좁다고요? 물론 큰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편도 듣고 있는데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태민이가 당황해서 민서를 말렸어요. 민서야, 그렇게 말하지 마. 뭐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그리고 여기 오면 할 일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친정 가면 적어도 편하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 일도 없고 재미도 없다니. 그럼 우리가 뭔가요? 민서야, 그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민서가 돌아보더라고요. 어떤 게 심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요. 우리도 민서가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인데. 편하게요. 여기서 뭘 어떻게 편하게 지내요? 민서의 말투가 점점 퉁명스러워졌어요. 마치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태민이가 급하게 민서를 말렸어요. 민서야, 진짜 그만해. 엄마한테 왜 그래? 오빠는 왜 자꾸 저를 혼내요? 저도 할 말은 있거든요.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왜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민서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죠. 어차피 시댁 오는 거 의무니까 오는 건데 뭘 더 바라세요? 의무라고요?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게 의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민서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집에 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신문을 3개 접더라고요. 화가 난 게 역력했죠. 태민아, 너희 그냥 가라.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가라고 했잖아. 태민이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민서는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좋아요. 그럼 저희 갈게요. 민서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볼게요. 태민이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나간 후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제 알겠네. 며느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무라고 하네. 의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동안 민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우리는 그냥 귀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집이 좁다고 하고 재미없다고 하고 그러게 말이야. 그럼 아예 오지를 말든지. 남편도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에 태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일은 미안해요. 민서가 좀 예민했나 봐요. 태민아,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민서가 정말로 우리 집 오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뭐야? 집이 좁다고 하고 재미없다고 하고. 엄마, 민서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우리가 민서한테 뭔 스트레스를 줬어? 그런 게 아니라 태민이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둘러대기만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화가 났어요. 아들마저 민서 편만 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말이에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태민이는 뭐라고 하나?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 거야. 그래도 아들이 좀 더 단호하게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민서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혼자 가기는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태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안 좋으세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고 숨도 차시고.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갈게요. 민서랑 같이요. 고마워.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고 계셔. 사실 민서까지 올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태민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었죠. 토요일 오후에 아들 부부가 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 어디가 안 좋으세요? 태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좀 어지러워. 그런데 민서는 인사만 대충 하고는 바로 소파 끝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의 건강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죠. 민서야,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네, 들었어요. 대답은 했지만 표정에서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우리 오래 못 있어요. 저희도 약속이 있어서요. 벌써부터 가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픈데도 말이에요. 태민이가 당황했어요. 민서야, 그래도 아버지가 아프신데 병원 가는 거 저희가 꼭 따라가야 해요.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아픈데 택시 타고 가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처받은 게 눈에 보였죠. 민서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민서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도 바쁘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지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병원은 알아서 다녀오시겠죠.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픈데 알아서 다녀오라니요. 태민이가 급하게 민서를 말렸어요. 민서야, 정말 그만해. 아버지가 듣고 계시잖아.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요.
민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했죠.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많이 상처받으신 게 느껴졌죠. 여보,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민서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저희 이제 갈게요. 벌써. 태민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네, 늦었어요. 친구들이 기다려요. 민서야,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하세요. 자꾸 저한테 뭘 바라지 마요. 그때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얼른 가라. 오지도 말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처음으로 민서한테 단호하게 말한 거였죠. 민서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가라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오지도 마.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가 그렇게 싫은데 억지로 와. 민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요. 안 올게요. 어차피 오기도 싫었어요. 민서야. 태민이가 소리쳤지만 민서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빠도 빨리 와요. 정말 가요. 태민이가 어쩔 줄 모르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태민아, 내가 봐도 민서가 너무하지 않아?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아픈데도 알아서 가라고 하는데. 태민이가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결국 태민이도 민서를 따라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방에서 남편이 나오셨어요. 다 들렸어. 여보, 괜찮아. 이제 알겠네. 며느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병원은 같이 갈게요. 아니야. 태민이한테 연락해서 혼자 가겠다고 해. 그래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태민이한테 부탁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났어요. 민서의 차가운 말들, 남편의 상처받은 표정, 태민이의 난처한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병원은 알아서 다녀오시겠죠. 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태민아, 엄마가 물어볼게. 민서가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뭐야? 아버지가 아픈데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민서도 나름대로 뭐? 우리가 민서한테 뭘 잘못했어? 태민이가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병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가신다고 하셔. 그럼 제가. 됐어. 내가 오면 민서가 또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서글펐어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까지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족인가 싶었죠. 남편이 병원에 혼자 가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일에 가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날 오후에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네. 약 처방받아 왔어. 스트레스. 뭐 때문인지는 안 물어봐도 알겠지. 남편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도 나요.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민서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아니, 지낼 수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정도 조용했어요. 태민이한테서도 연락이 없었고, 민서는 당연히 소식이 없었죠. 남편은 처방받은 약을 드시면서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으셨어요. 뭔가 기운이 빠져 보였달까요? 여보, 괜찮으세요? 응, 약 먹으니까 좀 낫네.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지나서 태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약 드시니까 많이 나아지셨어. 다행이네요. 엄마, 다음 주에 또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곤해졌어요. 또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지 마라. 네. 힘들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의무적으로 올 필요 없어. 태민이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진짜 가고 싶어서. 됐어. 민서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올 필요 없다고. 민서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지난번에 봤잖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남편이 옆에서 듣고 계셨어요. 태민이 또 오겠다고 해? 네. 거절했어요. 잘했어. 굳이 우리가 상처받을 일 없잖아. 남편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집안일에만 집중했어요. 예전에는 민서 생각에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죠. 남편 식사도 더 신경 써서 챙겨드렸어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 만들어드렸고요. 여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이제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굳이 눈치 볼 사람들 생각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태민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가면 안 될까요? 왜 자꾸 와? 민서 눈치 보기 싫지 않아? 그런 건 아닌데. 됐어. 내 마음 편한 대로 해. 이번에도 짧게 끊어버렸어요. 사실 아들이 안쓰럽긴 했어요.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민서가 먼저 선을 그었는데요. 며칠 후에는 동네에서 아는 분을 만났어요. 준옥 씨, 요즘 아들 부부는 어떻게 지내? 글쎄요, 바쁜가 봐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우리 때랑은 달라. 예전 같으면 며느리 이야기를 털어놨을 텐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이야기해봤자 기분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민서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뭔가 잘못했나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남편이 말씀하셨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편해 보여. 그런가요?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항상 민서 생각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뭘 해도 민서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런 생각부터 했었어요.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일주일 더 지났을 때 태민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안녕하세요. 태민아, 웬일이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서 없이 오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편하더라고요. 민서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해서요. 역시 핑계였어요. 그냥 오기 싫었던 거죠.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태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됐어. 이제 신경 안 써. 남편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태민이가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민서 없이 오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에 남편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태민이만 와서 좋았어. 그러게요. 훨씬 편했어요. 며느리가 없으니까 태민이도 편해 보이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확신이 섰어요. 민서가 있으면 태민이도 힘든 거였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민서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태민이가 혼자 올 때만 받아주면 되죠. 그게 서로에게 편할 거예요. 며느리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언젠가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를 접었거든요. 이게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태민이가 혼자 오는 일이 한두 번 더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분위기가 훨씬 좋았죠. 민서 없이 오면 태민이도 편해 보였고 우리도 마음껏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태민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혼자였는데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태민아, 웬일이야? 갑자기? 그냥 답답해서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죠. 저녁은 먹었어? 아니요.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네, 감사해요. 라면을 끓여주면서 태민이를 쳐다봤는데 정말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뭔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태민이 옆에 앉으셨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영 안 좋은데. 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일로 그런 얼굴을 하나? 태민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라면을 가져다 줬는데 잘 먹지 않았어요.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태민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답답하지? 태민이가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술 좀 마셔도 될까요? 술, 갑자기 왜? 그냥 마시고 싶어서요. 남편이 소주를 가져다 주셨어요. 태민이가 한 잔을 벌컥 마시더라고요. 천천히 마셔. 네. 그렇게 한두 잔 더 마신 후에 태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사실 민서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죠. 민서가 민서가 시댁이랑 가까워지기 싫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뭐라고? 너무 기대하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일부러 빨리 가는 거였어요. 태민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일부러? 네. 짧게 있다가 가면 부탁받을 일도 없고 기대도 안 하실 거라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서의 차가운 태도, 5분 만에 일어나는 행동, 음식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다 계산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태민이가 또 한 잔을 마셨어요. 민서는 뭐라고 하는데 무리한 부탁받기 싫다고. 가까워지면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까봐 무섭다고. 남편이 신문을 3개 접으셨어요. 무리한 부탁. 우리가 언제 무리한 부탁을 했어? 그게 민서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예를 들어 병원 같이 가달라고 하시면
그런 거 부담스럽다고. 아, 그래서 그날 그렇게 나왔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아픈데도 차가웠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바보였네.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한 줄 알고 계속 신경 쓰고 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태민이가 계속 사과했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태민아, 그럼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지. 민서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언제부터? 한 1년 전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부담스러우면 오지를 말았어야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밟아놓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민서를 말렸어야 했는데. 말리긴 뭘 말려. 내가 민서 편이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야? 우리가 상처받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잖아. 태민이가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민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글쎄요. 그냥 어른들이니까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의? 네. 의무적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예의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태민아, 그럼 너는 뭐야? 민서 편이야? 우리 편이야? 엄마, 왜 편을 가르세요?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래. 태민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저는 둘 다 이해해요. 둘 다 이해한다고? 네. 민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도 서운할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태민아, 그럼 우리가 민서한테 뭔 부담을 줬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게 차 한잔 하자는 것도 부담이야. 같이 영화 보자는 것도 부담이야? 태민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아버지 아플 때 병원 같이 가달라는 것도 부담이야? 엄마, 내가 봐도 민서가 너무한 거 아니야? 태민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정말 허탈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태민이가 간 후에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신경 안 썼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가까워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예의만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럼 우리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겠어요. 민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니까요. 태민이가 진실을 털어놓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화요일 오후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해보니 아들 부부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왔네요. 문을 열어주니 태민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민서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면서 현관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서가 인사를 했는데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죠. 태민이가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어서 들어와. 그런데 민서는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어요.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였죠. 민서야, 안 들어와? 아, 저희 금방 가봐야 해서요. 잠깐만 인사드리고 갈게요. 역시 나였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몇 분 있다가 가겠다는 거였죠. 그 순간 태민이가 말한 게 떠올랐어요. 민서가 일부러 빨리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말이에요. 그래, 금방 간다고? 네, 약속이 있어서요. 민서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태민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야, 그래도 좀 앉아 있다가. 오빠,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민서가 태민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나는 너희 들어오는 게 싫어서 문 잠근다. 네. 민서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딱 하고 잠가버렸어요.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5분도 못 있을 곳이면 아예 들어오지 마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너희가 만든 룰 그대로 돌려준다. 태민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라 민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민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농담, 내가 농담할 상황이야? 민서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왜? 어차피 금방 갈 거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예의 없게 하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언제 예의 없게 했어요? 지금까지 한 게 예의야?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고 서서 금방 간다고 하는 게. 그건 뭐, 약속이 있어서 매번 그런 핑계로. 민서가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태민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문 열어주세요. 태민아, 내가 말했잖아. 민서가 일부러 그런다고. 태민이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뭐, 비밀이었어. 우리만 몰랐어야 하는 거였어. 민서가 태민이를 째려봤어요. 오빠, 뭘 말한 거예요? 민서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말해요. 어머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태민이가 어쩔 줄 모르며 말했어요. 그냥 내가 부담스러워한다고.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우리랑 가까워지기 싫다고. 민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뭐, 사실 아니야? 민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담스러우면 처음부터 오지를 말았어야지. 왜 와서 우리 기분 상하게 해? 저희가 언제 기분 상하게 했어요? 언제, 지금까지 한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민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뭔 오해? 저희는 그냥 바빠서 1년 넘게 매번 바빠서 5분 만에 가는 거야. 민서가 할 말이 없는 듯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좁다고 하고 재미없다고 하고 의무적으로 온다고 하고 그것도 다 바빠서야?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했어. 태민이 앞에서. 민서가 태민이를 쳐다봤는데 태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 민서야, 사실이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어. 민서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부담 주지 않을게. 앞으로 오지 마.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긴 뭐야? 내가 원했던 거잖아.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 뜻이었어?
우리랑 가까워지기 싫다면서. 민서가 당황해서 태민이를 쳐다봤어요. 오빠, 뭐라고 해보세요. 태민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민서가 바란 거잖아. 그렇지만 뭐,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남편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아들 부부가 왔는데 5분 만에 가겠다고 해서 문 잠갔어요.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어. 그런 식으로 올 거면 오지를 마. 민서가 더 당황했어요. 아버님도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 매번 와서 우리 마음 상하게 하고 갈 거야. 민서가 할 말이 없는 듯 서 있었어요.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제대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들어가서 뭘 이야기해? 어차피 너 마음은 정해진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민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태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민서가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세요. 사과, 뭘 사과해? 태민이가 민서를 쳐다봤어요. 민서야, 사과해. 민서가 억지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그동안 예의 없게 해서요. 그래, 예의 없었어. 그것만. 민서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됐어. 이제 가라. 문을 열어줬어요. 민서가 급하게 나가면서 말했어요. 다시 올게요. 오지 마라. 부담스럽다며? 그리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렸어요. 복도에서 태민이와 민서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씀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게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민서 눈치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한 달 정도 조용했어요. 태민이한테서도 연락이 없었고 민서는 당연히 소식이 없었죠. 처음에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남편과 둘이서만 지내니까 집안이 참 평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저녁에 함께 TV를 보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했거든요.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런가요?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항상 민서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태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태민아.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바쁘겠지 뭐. 엄마, 저희가 다시 찾아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곤해졌어요. 또 민서와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너 혼자 와. 네. 민서는 빼고 너만 와.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 엄마, 됐어. 너 마음 편한 대로 해. 그 후로 태민이는 가끔 혼자 왔어요. 민서 없이 오니까 정말 편했죠. 태민이도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고요. 어느 날 태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민서가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안 돼. 너만 와. 왜요? 너도 알잖아. 민서 있으면 분위기 어색해져. 태민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산책을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 공원을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좋았어요. 여보, 요즘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그동안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민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준옥 씨, 글씨가 참 좋아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해보는 건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붓글씨 쓰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그랬어요. 먹을 갈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남편도 바둑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나이 비슷한 분들과 바둑을 두시면서 재미있어 하셨어요. 여보, 오늘 바둑에서 이겼어. 축하해요. 실력이 늘었나 보네.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그러고 보니 남편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민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동네에서 아는 분을 만났을 때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준옥 씨, 요즘 어때요? 며느리랑은 잘 지내세요? 그냥 적당히요. 그게 맞아요. 너무 신경 쓰면 피곤해져요. 예전에는 며느리 이야기만 나와도 답답했는데 이제는 담담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요즘 정말 편하지 않아요? 그래. 왜 진작에 이렇게 안 했을까 싶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나 봐요. 민서 눈치 보느라 정말 피곤했지.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좋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관계라는 게 억지로 맞춰가는 게 아니구나 싶어. 맞아요. 서로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굳이 상처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태민이가 또 혼자 왔을 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편해 보이세요. 그래? 실제로 편해. 민서 일로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서. 됐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태민이도 이제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는 옛날 친구들과 만나서 여행도 다녀왔어요. 강릉에 1박 2일로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떠들었어요. 준호가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 그런가? 응. 예전에는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친구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여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웃었네요. 그래, 나도 다음에는 같이 가자. 좋아요. 둘이서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이런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눈치 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어제 서예 교실에서 이런 글귀를 썼어요. 편안한 마음, 평온한 일상. 선생님이 글씨가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글씨도 안정되게 나오나 봐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상처 주는 사람에게 맞춰가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관계는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가치가 있을 때만 유지하는 거라는 것도요. 민서와의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무리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뭔지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조용히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